안녕하세요. 캡틴 너구리카입니다. 원래 이전부터 유튜브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거저거 알아보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수익을 만들려면 조회수가 필요하고 구독자 수도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그런 구독자 수하고 조회수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컨텐츠를 계속 생산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어야 돼서, 이게 유튜브가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보류를 하다가 사실상 포기를 했었는데, 근래 제 지인분이, 이제 주로 제가 곰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개인 신변 잡기에 대한 이야기로 일기처럼 소소하게 영상을 올리시더라고요. 이제 그게 저는 보면서 꽤 좋았어요. 마음에 들고. 그래서 수익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일기 같은 형식으로 좀 만들어 보자. 원래 예전에 생각했던 컨텐츠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뉴질랜드에 살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트레킹 코스, 여기 이제 흔히 그레이트 워크스라고 해가지고 밀푸드 트랙, 이거는 물론 이제 저 한참 남쪽에 있는 코스입니다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트레킹 코스를 접하기가 쉬운 상황이어서 상대적으로 그런 데를 걸어보자, 근처 공원 같은 데도 하나씩 다녀보면서 소개를 해보자 하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집 동네부터 걸으면서 주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이제 전례 없는 그런 문제를 만들고 있죠. 뉴질랜드도 확진자가 계속 발생을 하고, 지난주 수요일, 정확하게는 이제 수요일 밤 11시 59분부터 코로나 얼러트 레벨 4가 발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필수 업종, 병원이나 슈퍼마켓 같은 필수 업종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다 닫아요. 강제로. 레스토랑도 안 열고 커피숍도 안 열고, 그 와중에 이제 전자제품 상점 같은 것도 전부 다 문을 닫았다가, 여기는 이제 한국 계절이 반대다 보니까 가을 접어들고 있는 상태라서 이제 히터, 그리고 재택근무 이런 거에 필요한 컴퓨터 등의 일부 상품은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바뀐 상황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코로나 이야기를 하려고 이 영상을 시작한 건 아니고요. 개인적인 이야기들, 뉴질랜드에 오래 살면서 경험하고 생각한 일들, 이런 거를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려고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당장 겪고 있는 상황이 코로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이 락다운 일주일 차고요. 지금 시각이 뉴질랜드 시각으로 8시 반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 시간에 퇴근하는 차들이 이 언덕에 쭉 늘어서 있어야 정상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 업종 외에는 다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 데도 없는 이유도 있지만, 집에서 가까운 산책 정도를 제외하고는 야외의 집회나 모임 이런 것도 전부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이 권고사항을 어기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금할 수 있는 힘까지 있어요. 4주 동안, 최소 4주 동안 락다운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하고, 2주차까지는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그 이후부터 자가격리가 효과를 보이면서
확진자가 증가하는 게 이제 둔화되거나 멈추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초반에는 대응이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느낌인데, 이제 확진자가 100명 딱 넘어섰던 23일 날 3단계 경보를 발령하면서 동시에 48시간 후부터는 4단계로 올리겠다 라고 매우 신속하게 조처를 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그 전부터 국경 봉쇄가 돼서 뉴질랜드 국적을 가진 사람이나 영주권자 아니면 입국이 안 되는 상황이 돼 있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물론 여기서도 이제 그 제신다 하던 총리가 내린 이 락다운에 대해서 평가가 엇갈립니다. 아무래도 뭐 자영업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너무 무책임한 처사다 이러는 사람도 있고, 더 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재빨리 결단을 잘 내렸다 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건 뉴질랜드 헤럴드 같은 신문이나 이제 여당이죠, 한국으로 치면은 내셔널 파티 이런 데서 뭐 총리가 경제를 망친다 라는 식의 공세는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이 나라는. 저는 다행히도 이제 필수 업종에 해당하는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택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일자리 걱정을 하고 수입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돈이 끊어지지 않게 일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이제 한국은 사재기나 이런 거가 별로 없다고 나오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휴지가 그렇게 없다고 하죠. 동생들도 미국에 살고 있는데 초반에는 안 그러더니 뭐 마트가 텅텅 비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저도 뉴질랜드에서 처음에 초반에 확진자가 10명대로 늘어났을 때는 슈퍼가 굉장히 많이 붐볐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확진자가 10몇 명으로 늘었다는 얘기를 듣고 농담으로 이거 슈퍼 가서 뭐 좀 사놔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제 그날 저녁에 우유가 필요해서 슈퍼를 갔는데,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저녁에 슈퍼를 갔는데 주차장에 자리가 없는 거예요. 차를 댈 데가 없어요. 차들이 꾸역꾸역 모여서. 그래서 와, 이거 좀 심한데, 역시 확진자가 확 늘어났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고, 우유 당장 안 먹어도 문제 없으니까 내일 아침에 오자. 슈퍼마켓이 7시부터 여니까 아침 7시에 오면은 뭐 주차할 데가 많겠지. 제가 사람 붐비는 걸 또 극도로 싫어하는 타입이어서 저는 슈퍼마켓을 아침 일찍 다니고는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7시 반에 갔어요. 토요일. 여전히 자리가 없어요. 주차하는데 15분 걸리고.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된 편입니다. 아무래도 초반에 좀 패닉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은 괜찮아진 편이고요. 물론 지금도 슈퍼마켓에서 물건 구매할 때 구매 개수의 한계 같은 거는 있기는 합니다. 지금 3차선이라고 그래야 되나? 여기 항상 차가 많은 길인데 차가 안 다니네요. 한국하고 다르게 뭐 지금 와서는 오래된 일입니다만 초반에 많이 놀랐던 부분이, 여기는 무단횡단을 꽤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다고만 생각이 되면은 횡단을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경찰도 위험하다고만 생각이 안 되면은 그걸 따로 잡지는 않아요. 물론 어디서나 무단 횡단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안전한 경우에만, 그리고 근처에 건널목이 뻔하게 있는데도 무단 횡단을 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되니까, 야, 너구리카가 뉴질랜드에서는 무단 횡단을 해도 괜찮다더라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지는 마시고요. 네. 여기는 중고차 상점입니다. 상점? 가게? 이제 한국은 시장이 크고, 이제 현대 기아라는 큰 자동차 메이커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세계 생산량으로 6위, 7위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인데 굉장히 크죠. 그 정도면은. 그리고 옵션의 현기라고 할 만큼 차에 대해 구성은 괜찮고, 이제 반일 감정도 일본 차가 들어오기 힘든 요인 중에 하나죠. 가격적인 요인이 물론 크고, 근데 이제 뉴질랜드는 자동차를 생산할 능력이 없다고 그랬나, 시장이 없다고 그랬나, 전 인구가 500만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차를 해외에서 수입을 해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도 현대 기아차도 판매를 하고요. 방향석, 그러니까 운전석의 방향이 이제 동일하게 오른쪽에 있다 보니까 제일 인기가 많은 거는 아무래도 일본 차죠. 가격도 괜찮고 안정성이 좋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토요타, 닛산 이런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TAB, 이제 도박, 스포츠 도박 하는 데예요. 보통 이제 맥주칩하고 같이 바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다 닫았습니다. 여기 원래 저녁 되면 사람이 버글버글 하고, 그 외에 피자헛, 뭐 난도스, 그리고 제 주변 헬창 지인분들 좋아하실 헬스장 다 닫았습니다. 앞으로 최소한 3주 동안은 닫아야 되고, 그리고 자가격리에 해당하는 락다운 상황 동안 따로 이제 상황이 생각보다 호전이 되지 않는다면은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고 해요. 이쪽도 중고차 상점들. 제가 사는 동네 이쪽이 이제 노스쇼어라고 하는 동네인데, 이쪽이 오클랜드, 뉴질랜드에서는 꽤 큰 동네고, 그 중에서도 자동차 상점 이런 거가 좀 모여 있는 동네예요. 개인적으로는 좀비물, 좀비 아포칼립스, 재난 영화 이런 걸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생존주의 이런 거에도 좀 관심이 있는 편입니다. 물론 뭐 미국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본격적인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유 사러 갔다가 사람들 몰린 거 보고 깜짝 놀랐다고는 했는데, 저는 사실 뉴질랜드 확진자 처음 나왔을 때 이제 한국에서 막 늘어나고 있고 이 나라는 아직 아무 대책이 없이 이러고 있어도 되나 할 때부터 조금씩 뭘 사다 놨어요. 참치캔도 사다 놓고 스팸도 사다 놓고. 그래서 당장 식료품이 궁하거나 한 상황은 아니고요. 슈퍼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확 모이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영업은 하는데, 입장하는 사람 수를 제한을 해요. 줄을 서서 한 명이 나오면 다음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식으로, 전체 입장하는 사람 수가 뭐 슈퍼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100명인가 50명인가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도 스포츠 용품점 쫙 비어 있고요.
이쪽은 눈앞에 보이는 거는 토요타 중고차 상점. 뭐 중고차도 물론 중고차만 파는 건 아닙니다. 중고차도 팔고 새 차도 팔고. 그리고 저쪽에 보이는, 영상으로는 잘 안 보이나? 네. 노란색 건물이 전자제품 상점, 플레이스메이커는 공구 상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마당 딸린 집이 많다 보니까 뭐 삽, 가드닝 하는 거, 그 외에 다양한 도구들을 팝니다. 저는 저기 구경하러 갈 때마다 도끼 보면은 좀비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도끼 보면 사고 싶어요. 큰 도끼로. 물론 이제 게임처럼 휘두르는 건 또 별개의 문제겠지만. 일단은 뭐 이렇게 다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같은 느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거는 술가게입니다. 술, 맥주, 양주, 와인 이런 거 팔고요. 맥주하고 와인은 슈퍼마켓에서도 파는데, 네, 스피릿 계열, 위스키, 꼬냑, 소주 등 이런 거는 파는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다행히 맥주도 집에 좀 사다 놨고 슈퍼에서 구매를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되게 두서없이 주절주절 거리면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따로 대본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걸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집에 가서 편집을 하면은, 편집이라고 해봤자 이제 몇 개로 잘라서 찍은 영상을 이어붙이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로 특별한 노력을 들이지 않고 그냥 쉽게 시작을 해보려고요. 처음부터 너무 복잡하게 하면 제가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집에 가서 편집을 하면서 보다 보면은 이게 과연 손발이 오그라들어가지고 그러진 않을까 하는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시작이 반이라고 원래 몇 달 전부터 하려고 생각만 하다가 미뤄두고 또 미뤄두고, 그리고 있다가 뭐가 되든 해보라는 곰님 말씀에 이렇게 첫 영상 찍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아마도 뭐 일주일 단위로 걸어 다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영상을 올리는 거를. 네, 뉴질랜드 이야기를 조금 더 가지고 올게요, 그때는요. 그리고 뭐 락다운이 풀리면 좀 더 제대로 된 트레킹 코스 같은 데를 돌아다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은 여기서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안녕.